자, 주관식이에요. 주관식은 찍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 풀어야죠, 이거는. 이건 풀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다음 문제도 주관식이죠? 어떻게 해야 돼요? 풀어야죠. 자, 두 개의 주관식 중에서 어느 주관식의 위치 선정이 더 용이할까요? 마지막 쪽이겠죠? 특히나 몇 번일까요? 왜 13번이 쉬울까요? 아닙니다. 두 가지가 다 존재합니다. 위치키와 제일 마지막 문제였어요. 이렇게 서로 간에 얘기가 나오면 좋았을 텐데 아직도 단어나 본데 우리 중에 몇 명은 1번부터 풀었을 겁니다. 그래서 처음 수업 자체를 잔소리로 시작한 겁니다. 왜요? 우리 모두는 다 똑같이 풀릴 거니까요. 학원이 끝날 때쯤에. 됐죠? 자, 두 번째요. 13번에서 우리가 전혀 뜻을 몰라도 되는 단어는 뭡니까? 에코로케이션이요. 왜냐면 쟤는 정답의 위치를 보여주는 단어인가요? 아니면 정답을 보여주는 단어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엇을 가지고 위치를 찾는 거예요? 에코로케이션. 13번의 위치를 못 찾는다는 건 결론적으로 말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왜냐면 누구나 눈은 달렸으니까요. 자, 에코로케이션은요. 최초로 사용되었어요. by someone working as 다음에 우리가 꼭 넣는 것들을 갖다가 이미 배운 적이 있습니다. as 다음엔 뭘 쓰죠? working as 다음엔 직업이죠. 직업이고 사람은 뭘로 써야죠? er, or, an, ist. 언제 배우게 되죠? 아직은 실제로 배우진 않으셨어요. 언제 배우게 되냐면 여러분들 저랑 IELTS 주관식 배우면 배우게 돼요. working as 그럼 뒤에다가 당연히 직업을 쓰게 됩니다. 직업은 사람이니까 er, or, an, ist 정도로 씁니다. 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수영아 그렇다고 그걸 다 쓰진 않고요. 그 중에 이런 것들이 추가됩니다. 자 이제 뒤에 어가 보입니까 여러분들? 자 어가 보이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서브 규칙이 있죠. 어더가 있으면 정답이 얻어 걸린다. 왜요? 어가 본문에 그대로 나오거든요. 자 그럼 본문을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규서가 재성이 자면은 네가 끌고 오도록 해야지. 집이 어딘지도 알고 있지? 너만 떨러보면 안 돼? 따로 사는 건 알지. 근데 집이 어딘지는 알지? 그러니까 그 토요일 날은 네가 질질 끌고 와. 자, 규서가 여기 보면 여기 에코노케이션 보이니? 이 안에 문장에 정답이 있는 건데 이 문장을 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야. 왜냐면은 여기에 er, or, an, ist로 들어가는 단어가 하나뿐이 없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그 말을 못 찾을 가능성이 거의 없죠. 정답 뭐야? 하나, 둘, 셋. zoologist. 어라는 규칙이 통하지는 않았으나 누구나 이게 zoologist임을 알 수 있었던 거죠. 승규 씨, zoologist가 뭔지 아세요? 모르셔도 상관없는 거죠. 뭐 동물학자 아니겠어요? 주하니까 그죠? 자 여기서 은주야 네가 알아야 되는 거 사람들이 항상 저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자기는 이 문제를 제가 풀어주지 않고 물어보면 해석이 안 되거나 단어가 없기 때문에 못 풀었다고 해요. 그것이 무슨 말이죠? 새빨간 거짓말이죠. IELTS 6.0 도달할 때까지 그런 거 크게 필요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직 뭐 쓰는 방법을 준영씨 모르는 거예요. 머리 쓰는 방법을. 왜 모르는지 알아요? 이건 좀 중요한 포인트인데 안 쓰니까요. 안 쓰잖아요. 어제 숙제에서 보내라고 했는데 안 하잖아요. 표정은 미연아 어때? 온갖 슬픈 표정 다 지으며 IELTS 점수가 없으면 세상이 변하는 것처럼 하지만 집에 가면 어때요? 자빠지기 바쁘죠. 그럼 다음날 그 표정을 짓지 말든가. 이해가요? 그래서 제발 야누스의 얼굴처럼 두 가지 얼굴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사람이 자기가 필요한 게 있고 디렉션을 받으면 꼭 지키도록 합니다. 알겠습니까? 오늘 12시 반 이후에 실장님이 시킨 디렉션 안 하고 가다가 걸리면 후회할 겁니다. 진짜. 알았죠? 반드시 검사 받고 갑니다. 알겠습니까? 크게 안 나와요? 알겠습니까? 뭐 금요일날, 토요일날 뭐 할 건데 시험이 될 거는데 집에 가고 또 찾아게? 친구나 술 먹게? 성적 나와야 된다며? 그러게요? 그거 하고 왜 다녀? 그 놀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맞잖아요. 목적이 분명한데 왜 행동을 따르게. 자, 이제 12번 들어갑니다. 확실히 합니다. 할 때. 안 하면 하실 말든가. 자, 여기요. 위치키는 레이더와 소나입니다. 레이더와 소나가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 둘 다 그렇게 부르는 말인데 소나는 다들 아니라고 얘기해요. 굉장히 많이 쓰는 말입니다. 이게. 해군들 보면 다 소나란 말 엄청나게 씁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여러분들 초음파 같은 거, 띡, 띡 이런 거에. 그래서 이거 둘 다 외래어입니다. 그러니까 저 두 단어가 다 있는 문장은 거의 없을 겁니다. 맞죠? 그래서 문장은 확실히 나올 것 같고요. 이거는 박정민 씨께서 해석이 5%만 되면 몹시 유리한 문제입니다. 왜냐면요, 정답을 본문을 안 보고 맞출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맞춰봐요. 시작. 레이다와 소나라는 딱 봐도 과학 원리죠. 과학 원리는 based on 근거에 있다. 근거를 가지고 있다. similar blank 밑줄에 비슷한 밑줄에 근거한대요. 자, 유리 씨 비슷한 뭐라고 얘기하면 한국말로 딱 어울릴까요? 원리. 그럼요. 성취력 100%죠. 원리를 영어로 하면 더 맞추기 쉬워지죠. 그러면 좋죠. 자, 그런데요. 잘 보세요. 알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실까요? 이 문장을 보면 레이더와 소나가 나와 있는 문장은 여기뿐이 없습니다. 근데 시밀러란 말이 꾸며주는데 앞에 어가 없습니다. 어가 없다는 것은 셀 수 없는 명사거나 명사 s라는 뜻입니다. 저랑 같이 이 문장 읽어볼까요, 다들? But the underlying mathematical theories on radar and sonar are very similar. 여기까지 해서 끝났겠죠? 시밀러 나온 거 보니까 이 안에 뭐 넣으면 답이 가장 알맞겠습니까? 단어를 내가 몰라도 뭔가 mathematical theories를 쓰면 딱 좋겠죠? 이렇게 해서 좀 맞추는 사람들을 그동안 한없이 많이 봐왔습니다. 단어를 알면 틀릴 수 없는 문제고요. mathematical은 뭐예요, 여러분들? 수학적인. theory는 뭐예요? 이론이요. y로 끝나는데 y를 뭘로 고쳐야 돼요? i로 고치고 es에서 복수명사입니다. theory를 모르시면 6점을 받기 힘듭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theory가 뭐라고 그러는데? 이론입니다. 워낙 많이 쓰인 단어예요. 11번 갑니다. 오늘은 15명의 학생들이 시험을 보고 있어요, 현재. 여러분들도 곧 3주나 4주 뒤에 그렇게 되십니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뭐 보고 있습니까? 리딩 걷어갔고요. 리스닝 문제집 나눠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요. 레이다이는 이거 보면 inaccurate 같은 말은 진짜 외우면 좋아요. 시작. accurate. accurate는 정확한이에요. inaccurate는요. 부정확한. 같이 외울 말이 하나 있습니다. 유명한 단어. 무조건 알겠으면 같이 쓰는 거. incorrect. 되게 쓸모 있습니다. 같이 외우면 accurate, correct, inaccurate, incorrect 이렇게 돼요. 단어가 약한 사람들 알기가 힘들어지니까 쉬는 시간에 그렇게 쉬면 안 돼요. 정말 단어를 자주자주 봐야 돼요. 왜냐면 단어 같은 건 언제 보는 거냐면요. 거의 대부분 될 것이 자투리 시간에 봐야 돼요. 시간이 남을 때 봐야지 책상 앉아 공부하기는 부적절해요. 남는 시간 호연 씨가 잘 써야 돼요. 그래서 그럴 때 잘 봐둬요. 레이다는 부정확한 텀, 이때 텀은 학기가 아니라 용어라는 뜻이에요. 용어. 굉장히 많이 써야 할 제 텀이 뭐라고요? 제가 정민 씨? 용어예요, 용어. 부정확한 용어다. When referring to bet, 박쥐에 대해서 refer to 위하시 뭔지 알아요? 언급하다예요. refer라는 말은 모르면 안 돼요. 생활에서 너무 많이 쓰거든요. 우리 직업 얻을 때 항상 원어민이 뭘 원하는지 아세요? 우리한테 reference를 원해요. 그 reference의 동사가 refer예요. 우리 리퍼한단 말 되게 많이 해요. 리퍼폰 들어봤어요? 리퍼폰? 예, 리퍼폰이라는 게 한번 문제가 있었던 것을 갖다 돌려준 게 리퍼폰이잖아요. 그죠? 자, 중요한 건요. because 다음에 아예요. 아가 들어갔다는 거는 because 다음에 주어인데 주어가 단수란 얘기예요? 복수란 얘기예요? 그럼 s가 붙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 완전 괜찮네요. 뭐 해석 안 돼도. 왜냐면은 여기 위치키가 뒤에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나오는데 병준이요. 우리나라도 내비게이션이라고 얘기해요. 그 내비게이션은 뭐겠어요? 완전 짱인 위치키죠. 그럼 내비게이션 가갖고 명사에서 찾으면 답이 뭐 바로 나오는 거죠. 저랑 다음 주쯤에 주관식 들어가실 텐데 주관식 들어가면 주관식의 매력에서 헤어나오지 못해요. 왜요? 해석이 안 돼도 답을 맞출 수 있으니까. 그 매력에서 헤어나오지 못해요. 믿으셔도 돼요. 여기 내비게이션 있잖아요. 내비게이션 있는 여기서 한번 답을 찾아볼까요? 다들처럼 그냥 해석을 할 필요가 없이 이 안에 있는 명사 s를 하나 골라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럴 말을 갖다가 잘 보셔야 돼요. 잘 보시면 내비게이션 계속 들어갈게요.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Navigation that would strike an engineer down with admiration 그랬는데요. 이 안에는 지금 명사 s가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문장에는 정답이 없고 하나 더 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It's technically 뭐가 보이죠? Incorrect. 이게 뭐냐요, 그러니까 inaccurate. 그렇죠?
To talk about radar, since they do not use radio waves. 그렇죠. 이제 맞는 상황이 온 거 아닌가요? 어차피 앞에서는 S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아무리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있어도. 그런데 이제 뒤에 보니까 radio waves라는 명사 S가 나오니까 이거가 답이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IELTS에서 여기에 R을 보고도 명사 S를 떠올리지 못하는 건 어떤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건지 아세요? 라이팅 쓸 때도 is, are 느낌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저기다가 단수명사를 넣어도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스피킹은 문제가 되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일하다 보면 일할 때는 S, is, are 상관없이 그냥 대강 어순만 통하면 많이 통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저런 is에 대한 관점을 잘 정립하면 금방 문제가 해결이 돼요. is일 땐 주어가 뭐라고요? 단수명사. a일 땐 주어가 뭐라고요? 복수명사. incorrect는 뭐랑 같은 말이라고요? inaccurate. 괜찮지 않으세요? 그래서 오늘 주관식 복습만 잘하고 복습 잘할 때만 혜영 씨가요. 이런 남자친구가 있잖아. 남자친구한테 이 문제를 설명해 줄 때 남자친구가 이해할 수 있으면 복습을 잘할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어떤 경우에든지 똑같이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가르치는 게 가장 큰 배움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사실인데요. 가르치다 보면 진짜 많이 배우거든요. 그리고 확고하게 푸는 방법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나쁘지 않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누군가 가르쳐 주는 거. Long before the invention of radar. long before가 시국시 보이세요? 인현씨, long before는 문자는 숫자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승규씨 본문에 숫자 개념, 오래전 숫자 개념이 나오는데요. 성취력 이런 느낌이죠. 4억만 년 전, 5천만 년 전, 10억 년 전 이런 느낌을 상호씨가 찾는 거죠. 그러니까 레이더 발명 한참 전에 주어가 충격적으로 좋은 위치키 하나 나온 거 아세요? 헤드 PP요. 유리씨, 저랑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헤드 PP는 무조건 무엇으로 뿐이 못 쓴다고 했죠? 헤드 PP요. 그럼 이건 보현씨 장난 아니게 괜찮은 거예요. 숫자가 나온 문장에서 헤드 PP 찾고 그것에 주어 찾으면 답 나온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이 상황들 이해가세요? 교정씨 보세요. long before는 문자는 숫자는 숫자 느낌이 나올 것이고요. 민수씨가 거기에서 헤드 PP는 저랑 문법 때 배우고 TFS 때 배웠는데 였었었었었다고 해석하고 무조건 그 내용은 헤드 PP로 뿐이 못 쓴다고 했단 말이에요. 맞죠? 그러면 헤드 PP 앞에 있는 밑줄이니까 헤드 PP 주어 찾아 넣으면 끝나는 게임이거든요. 그러면 자 헤라씨 가보자. 여기 보세요. 헤드 퍼펙티드 보이세요? 그쵸? 100% 여기라 답은.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거 보이세요, 여러분들? 자, 여기 보니까 여러분들이 쭉 읽다 보니까 tens of millions of years라고 보이세요? tens of millions of years라고 보이세요? 여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had pp와 tens of millions of years가 있으니까 이 문장 안에 정답이 있는 거죠. 근데 도대체 문제 낸 사람은 승부수를 무엇으로 걸었을까? 무엇으로 하려면 여러분들의 빈약한 문법이에요. 대부분 그럼 배치라고 적거든요. 저게 얼마나 빈약한 문법이냐면 잘 보세요. 전치사 더하기 명사를 우리가 배웠거든요. 언제 라이팅 때요. 전치사 더하기 명사 기억 안 나죠 또? 여러분들 자동사 뒤엔 뭐만 올 수 있다고요? 부사. 그래서 자동사 뒤에 명사를 쓰지 못하고 꼭 반드시 어떻게 써야 된다고요? 전치사 더하기 명사. 그래서 규성이가 심지어 저한테 대답도 했어요. 아침에가 영어로 번역해서 in the morning이라고요. 그러니까 온 배치는 박쥐에게라는 말로서 헤드 PP의 주어가 절대 될 수 없는 거죠. 이해되세요? 안 되세요? 그러니까 실제 주어는 뭐냐면 natural selection이에요. 이해 안 가시죠? 자 여기 한번 보세요. 나중에 요긴하게 써먹을 일이 있는 거여서 한번 보실래요? knows that 보이세요? knows that 대기하를 안다라고 돼 있고 우리 라이팅 수업 시간에 보현 씨가 쓰는 모든 that은 저런 that이에요. 그래서 바로 뒤에 뭘 쓸 수 있어요? 주어. 그러면 이제 병준이 형이 여기 bat를 적거나 or rather natural selection working on bat 박쥐들에게 작동하는 오히려 자연 선택이라는 것이 이렇게 해석해야 되거든요. 근데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두 번째 bat를 적으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bat because bat 어느 미친놈이 이렇게 써요. 영어의 기초를 날린 거지. 한 번 나온 말은 다른 말로 바꿀 때 뭘로 바꾸죠? they. 그렇잖아요. 저기 bat는 A시당초 넣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bat 아니면 natural selection이 주어니까 정답은 뭐가 되는 거야? natural selection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어려운 게 아닌데 사람들이 많이 진짜 여기 배츠가 들어갈 리가 없거든요. 이렇게 배츠 이렇게 들어갈 리가 없거든요. 근데 여기에다가 배츠를 넣은 건 그런 부분을 간과한 거죠.
그래서 안타깝죠? 여기다 뭐라고 쓰면 되죠, 여러분들? Natural selection. 뜻 알았으면 더 좋죠, 자연 선택. 왜? 우리 아시는 거 있잖아요. 기린이 목이 왜 길어졌다고 당연히 얘기했죠. 워낙 다리도 얇고 전투 능력이 떨어지는 초식 동물이다 보니까 맨날 먹이 사슬에서 싸움에서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어쩔 수 없이 나무 위에 있는 걸 갖다가 먹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목이 길어졌다고 얘기하는 거. 그런 논리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Natural selection. 박정민 씨 마찬가지래요. 박쥐도 새 중에서는 날개가 굉장히 발달이 안 된 편이에요. 그러니까 공중 싸움에서 몹시 유진시 불리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박쥐들은 이제 낮에는 살아남을 길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자연 선택에 의해서 언제 살아남게 된 거죠? 밤에. 이렇게 된 거죠. 그런 걸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실제 맞추면 7점이라고 하지만 제가 경험상 학생들을 가르쳐 보면 5점도 나중에 맞출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문제 원래는 5, 6점 맞아야 되는 사람은 다 맞아야 되는 것들이에요. 지금 당장은 안 되더라도. 성문 씨, 좌절할 필요는 없어요. 왜 좌절할 필요는 없냐면 주관식 저한테 안 배우셨거든요. 자꾸 착각하시는데. 그런데 이거를 주관식을 배우고도 틀리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 주관식을 안 배웠다는 이유로 그렇다고 해도 매칭을 푸는 건 진짜 아니에요. 매칭은 배워도 틀리고 안 배워도 틀리기 때문에 주관식을 푸는 게 훨씬 현명하세요. 자, 이제 여러분들 페이셜 비전으로 넘어갈게요. 나쁘지 않은 문제예요. one word only여서. 지금 우리 은주 씨가 참 잘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어요? 단어 적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자, 은주 씨, 문제에 모르는 단어만 외웁니다. IELTS는 본문에 모르는 단어는 저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혜영 씨가 뻘짓하다 저한테 혼났거든요. 문제에 모르는 단어만 없잖아요. 8.5, 9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본문에 모르는 단어는 IELTS 9를 받고도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에 모르는 단어만 외우시면 충분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무한대의 시간을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자, 여러분들 페이셜 비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준비들 되셨습니까? 예, 들어가 보겠습니다. Blind people report that so-called facial vision. 이 so-called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이건 위치킨 아닌데요. 한국말로 되게 잘 안 쓰는 말이에요. 젊은 세대는 소위라는 말 아세요? 소위? 우리가 정치할 때 많잖아요. 소위 진보란 사람들이, 소위 보수란 사람들이 이런 거죠. 자, 아니, 저는 진보는 아닌데 보수를 싫어하긴 하거든요, 우리나라. 얼마 전에 진보 토론하는 사람들이 보수한테 맨날 밀리거든요. 그래갖고 누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방청객이 물어본 거예요, 어떤 토론에서. 아니, 왜 그렇게 보수들은 잘못한 게 많은데 진보들은 기껏해야 안철수 후보랑 문재인 후보랑 합쳐갖고 5가지 잘못도 안 하면서 밀립니까? 그랬더니 그 토론자 뭐라는지 아세요? 억울하다고. 보수들은 도대체 어디부터 무슨 문제부터 잘못했다고 해야 될지 고르질 못하겠다고. 그 무슨 소리입니까? 그때 홍준표라는 사람 하나를 예를 들어서 잘못한 걸 적으면 A4 용지로 5만 장 쓴다는데요. 5만 장. 5천 장이 아니라. 그럼 토론회 1시간 동안 말을 못하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명박 대통령이 잘못한 걸 고르라면 고를 수가 없대요. 지금 무슨 얘기부터 할지. 대표적인 게 탄핵이나 4대강인데 그거 말고도 문재인 씨나 안철수 씨랑 비교하면 잘못한 게 5만 가지나 50만 가지가 넘는데 그게 뭐부터 얘기하냐는 거죠. 토론 시간 제한돼 있고 후보당 6분뿐이 안 주는데 도대체 뭘 물건으로 주냐는 거죠. 끝이 없이 잘못했어요. 예, 보수는 너무 좋은 거예요. 왜요? 보수는 어느 후보든 진보든 잡아봐야 5개 이하로 나오니까. 그거 얘기 딱 좋잖아요. 맨날 그 얘기만 하면 돼요. 근데 유권자들은 어때요? 보수는 원래 내려놨잖아요. 보수라는 것에 대한 우리의 이미지 뭐예요? 어차피 그런 인간들. 끝없이 잘못한 인간들. 욕해봐야 이제 느낌도 안 오는 사람들. 뻔뻔하잖아요. 홍준표가 해도. 당장 죽는 사람이 자살하면서 얘한테 뇌물 줬어요. 그래도 눈 뜯지 않잖아요. 뭐 어쩌라고. 다 그렇게 받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이잖아요. 놀랄만한 말들을 마구 쏟아내잖아요. 동성애면 에이즈 잡는다고 그러고요. 마구 쏟아내죠. 그럼 이제 제일 먼저 유명한 에이즈 걸린 사람이 누구죠? 팀 쿡이에요. 팀 쿡 아세요? 애플 CEO? 예. 애플 CEO가 에이즈 걸린 사람이에요. 이제 스마트폰 쓰면 큰일 나, 에이즈 걸리고. 그 CEO가 에이즈 환자인데. 그죠? 그렇게 얘기하면 스티브 잡스도 에이즈 환자일 거야. 왜요? 뒤지면서 에이즈 환자가 될 수 있는 동성애자한테 회사를 넣었겠습니까? 정신병자죠. 정신병자는 말이지. 그러면서 미국은 이 세상에서 제일 좋대. 아, 특이하지. 그죠?
보수한 사람들하고 말이 안 통하니까. 그래서 제가 진담을 한 얘기인데 논리라는 건 중요한 거였잖아. 뭔가 말이 통하는 것도 참 중요한 거고. 논리가 없는 사람들은 가르치기가 힘들거든요. 고집만 있으니까. 생각이란 건 원래 하기 싫어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 아니죠? 그러면은 수업할 때도 생각이란 걸 항상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소콜드 얘기하다가 그냥 생각나서 얘기했어요. 왜 토론이 안 되는지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 말을. 어차피 말이 안 통하니까. 그 사람들하고 말이 원래 안 통할 수밖에 없으니까. 생각 자체가 뇌가 다른 우리랑 말이 통하게. 자 여기요. 페이셜 비전 보이세요? 인용보. 저 인용보의 페이셜 비전이라는 단어는 무조건 본문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하나, 인용보는 그대로 써요. 인용을 한 거기 때문에. 두 번째는요. 페이셜이란 말을 진짜 많이 쓰더라고요. 여자들 화장품을 보니까. 비전이요. 맞잖아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안철수라는 사람이 나와서 얘기를 해요. 비전 2020. 들어본 적 있어요? 그거 봐요. 그럼 저 위치키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태껏 저 위치키를 못 잡는다? 문제가 큰 거죠. 저리 명확한 위치키. 그러면 저 단락 전체가 어디 나왔는지 느낌이 오거든요. 맞아요, 안 맞아요? 바로 윗단락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가 이제 오늘로 두 주는 아니에요. 빨간 날도 있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어쨌건 기간으로 두 주를 배웠어요. 그럼 뭐 돼야 되는 거야? 위치키는 돼야 돼. 위치키가 생명이거든요. 그 다음에 저랑 위치키 또 한 번 잡아봐요. 이런 건 위치키라는 걸 모르는 게 원래 문제가 많이 돼요, 여러분들. 터치나 센세이션이요. 왜냐면 우리가 좀 많이 쓰는 말인 거야. 야, 센세이션해요. 이런 거 들어봤죠? 우리 스마트폰 터치한다 그러잖아요. 내 건 터치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또는 옛날에 우리 세대에서 노타치란 말 많이 했거든요. 다 외래어거든요. 근데 이걸 위치키로 못 잡거든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계속 가요, 여러분들. 계속 가다 보면 이런 거예요. 뭐 완전 위치키로 최고거든요. 그죠? 그러면 이 정도만 잡아놔도 6, 7, 8, 9번의 위치는 명확하다 못해 선명하게 드러나거든요. 그거를 사람들이 못 잡을 때 제일 안타깝거든요. 일단 위치를 잡아야 풀 수 있는데. 자, 논리라는 걸 우리가 한번 풀어보자. 1. 해석이 우리가 잘 안 돼요. 맞죠? 그럼 우리가 기댈 수 있는 어떤 해석은 아니야. 맞지 않아요? 그럼 두 번째. 최소한 해석이 안 될수록 많은 양을 읽어야 돼요? 최소한의 양을 읽어야 돼요? 최소한의 양. 왜냐면 해석이 안 되는 사람이 많이 읽을수록 더 낼름이 클 거 아니에요. 맞지 않아요? 리스닝도 똑같아요. 논리적으로 보면. 해석이 안 될수록 듣기에서 핵심은 필요한 데만 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리스닝이 안 되는 사람일수록 특이한 게 안 들리니까 더 많이 들으려고 하거든요. 이해가세요? 리스닝이 안 되면 위치만 딱 잡아갖고 내가 밑줄에 넣어야 되는 답의 형태만 기다려서 딱 넣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안 들리면서 다 들으려고 하거든요. 이게 여러분들이 잘못하는 포인트예요. 자, 그 얘기를 한번 9번에서도 똑같이 생각해 보자고요. 여기 한 번만 봐줄래요, 다들? 크게 읽어볼까요? This was followed by what an application. 솔직히 단어 자체로 우리 다 아는 말이에요. 후연 씨, 애플리케이션 맨날 쓰는 말 아니에요, 우리가? 그죠? 디바이스도 맨날 듣는 말이에요. 기계 아닌 기계? 장치? 자, 뭐 파인딩 밑줄. 파인딩 하면 떠오르는 유명한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픽사 애니메이션. 파인딩 니모. 니모 같은 이름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쵸? 근데 앞에 어가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명사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쓰지 못하는 명사거나 명사 s가 들어가야 돼요. 그럼 성철이 형, 전쟁을 할 때 윗줄을 찾는 그런 장치였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여기 보다 보면 다 풀었겠지만 바다에서 찾는 거란 말이에요, 바다에서. 전쟁할 때 바다에서 상호 씨는 뭘 찾았을까요? 전쟁할 때 여러분이 배 타고 다니면서 못 찾았을까요? 당연히. 영어에서 나 너무 많이 봐서 보자마자 이해했는데 두 개 중에 하나라고. 잠수함 아니면 토피도. 잠수함이죠. 토피도인가요? 아, 네. 그죠? 근데 사람들이 전혀 그 상상을 못하더라고요. 진짜 쉬운 문제였다. 자, 여기는요. 이건 더 쉬워요. 난 여기만 보면 알아.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8번은 더 쉬워요. 윤현아, 네가 상식이 없는 걸 내가 보여줄게. 자, 윤현아 봐봐. 생각이란 걸 안 하는 걸 내가 증명을 할게. C, bed. C에서 bed에서 침대라고만 생각 안 하면 돼요. bed는 원래 뜻은 단층이에요. 바다 바닥이라는 뜻인데 그거 몰라도 돼요. 자, 여기만 해석해 볼게요. 나도 시작. 바다, 의, 밑줄을 계산했다. 자,
여러분들은 바다에 뭐를 계산할 것 같아요? 이거 어려운 질문이에요. 바다에 계산에 들어갈 때 멀쩡한 단어 골라봐요. 한국말로 영어 말고. 바다의 깊이 아니면 넓이 아니에요. 맞잖아요. 뭐 더 어려운 단어 생각나는 거 있어요? 없잖아요. 그게 개수가 안 되는데 뭐 리딩 리스닝 풀리겠다. 넓이는 뭐라고요? 모르겠죠. 깊이가 더 쉽게 생각나지 않아요? 깊이는 뭐예요? depth. 찍어도 맞겠다. 자, 그럼 넓이를 어떻게 재? 바다 넓이 잴 줄 알면 우주 넓이도 재지. 깊이 재는 건 쉬워요. 왜? 아, 깊이 나도 잴 수 있다니까 친구가 줄자에다가 돌면하고 던지면 되지 뭘 등심도 아니고. 넓이 재라면 물 찾아지죠. 지구가 뭐 좀 손바닥만하고 넓이 재. 이해 가시나요? 그러니까요. 어때요? 우리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알겠죠? 주간 시간 안 배우긴 했지만 전혀 IELTS에서 굉장히 중요한 능력인 문제 분석 능력이 없는 거죠. 문제를 보고 문제를 딱 보고 아, 답이 뭐지? 이런 생각하는 능력이 없는 거죠. 그 능력은 어떻게 생겨요? 많이 풀어봐야 생겨요. 답안지를 봐도 돼요, 공부할 때. 근데 중요한 게 아니라 답안지를 보고 민수 씨, 내가 왜 이 답을 썼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하는 데서 생기는 능력이에요. 이해갔죠? 자, 이제 여러분들 보자고요. 여기 봤더니 웹폰 보이세요, 여러분들? 네. 이 웹폰 언제 쓰는 거예요? 와, 여기가 미친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단어 하면 바로 끝나는데 디텍션 알아요? 디텍션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여러분들 혹시 탐정은 영어로 뭐라 해요? 탐정은 많이 알던데 디텍티브. 찾는 사람이요. 디텍션은 탐지예요. 디텍션이 그러니까 뭐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finding요. 따라 정답 뭐가 되는 거야? submarines. 서브마린 별단어 아닌데요. 서브는 아래고 마린은 바다고 다른 말로 잠수함. 서브마린. 그죠? 자, 이거 맞추시면 좋고요. 이건 더 쉽죠. 뭐 C 그대로 있고요. 밑에 뭐 있어요? 뎁스. 그 다음에 메저가 뭐예요? 재다, 계산하다요. 정답은 뎁스. 충격적으로 할만하지요, 다들. 이거 진짜 별거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충격적으로 1시간이라는 시간을 이용해서 이런 걸 못 푸는 거죠. 충격적인 포인트가 있는 거죠, 여기.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틀려도 4주 뒤에 저랑 주관식 배우면 이런 거 맞추기 시작해야 돼요. 왜냐면 지금 생각 하나를 바꿔야 되는 게 어렵다, 어렵지 않다? 어렵지 않다. 어렵지 않다. 정말 안 어렵다. 자, 이제 한번 해봐요, 여러분들. 센세이션 터치. 여러분들이 왜 이걸 못하냐면 IELTS 아카데미가 특히나 두려워하냐면 무조건 여러분들 아카데믹이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아카데믹이 싫어요. 왜요? 해석되는 게 없어요. 이러거든요. 아, 내가 언제 무슨 수업할 때 해석해 준 적 있어요? 규석 씨가 해석해 준 적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왜냐면은 이거 해석 없이 풀 수 있거든요. 어떻게요? 아주 잘요. 뭐만 찾아도요? 위치만 찾아도요. 뭐만 해도요? 게스만 해도요. 뭐 해석을 해요? 게스만 해도 돼요. 자, 여기 보세요. 자, 위에 거 이번에 거꾸로 내려와 볼게요. 페이셜 비전 보이세요? 갑니다. 그 다음에 하나를 맡든 두 개를 맡든 관심 없어요, 저는. 왜요? 4주 안에 만들어주면 되니까 그 능력을. 근데 그러려면 슬슬 제가 하는 얘기를 알아들어야 돼요. 아, 일단은 무조건 위치를 찾아야 되는구나. 위치 못 찾으면 답이 안 나오는구나. 이 말귀를 알아들어야 돼요. 근데 못 알아들으면 형 어떻게 하는지 알아? 위치 찾는 거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자기는 일단 해석도 안 돼도 읽어야 돼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문제를 푸니까. 유리야, 자기 만족을 위해서 문제를 풀어. 합격하려고 문제를 풀어. 합격하려고. 그게 잘못된 포인트죠. 자, 그 다음에 refer to the front of the face like refer the pain 보이세요? 여러분들 pain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그 문제 있는데 맞아요, 안 맞아요? 예, 우연히 있어요. pain은 위치키를 잡지도 않았는데. 그럼 그 뒤에 우리 이제 뭐만 찾으면 끝나요? 근데 성철이 형 몇 단어로 답을 적어야 돼요? one word. 요건 중요한 거예요. 요건 얘네 승부수예요. 어가 있어요. 팬텀 림이라고 돼 있어요. 둘 다 적으면 틀려요. 왜요? 원월드 원이니까. 그러니까 답은 팬텀 아니면 림이라는 말이죠. 자, 그럼 생각을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밑줄 아모어 레그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아모어 레그라는 게 답이 아닌 거고, 그 다음에 밑줄은 그 단어를 제외하면 답이 되는 거죠. 암은 팔이고 레그는 다리예요. 팔다리는 팬텀일까요, 림일까요? 림. 림보 게임 몰라요? 림보 게임.
용케한다 대답을 세는가? 몰라요. 프렌즈나 이런 이렇게 외국 미드에 많이 나오거든요. 림보라는 건 별거 아니고 여러분들 장판처럼 된 데다가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동그라미 닷을 찍어놓죠. 그리고 거기를 이제 뭐 게임 규칙에 따라 팔다리로 짚으면서 하는 게임이거든요. 그 림보거든요. 그 다음에 림이라는 말 우리가 들어본 적 있는 거 한번 해볼까요? 이런 건 사람들이 자연과학 용어에도 기억 잘하더라고요. 따라해봐요. 시작. 림프관, 림프구. 우리 아마 수영이는 정말 잘 기억할 거예요. 과학 시간에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 림프관, 림프구가 뭐 하는 거야, 수영아? 나 이제 그 기억도 안 나서. 그 어디다 전달하는 건데? 나와, 이 새끼야. 자, 내가 니가 했던 말이지, 자, 여러분들. 그걸 어디다 전달하는 거냐면요. 몸의 구석구석에다가요. 몸의 구석구석, 사지에다가요. 림이 사지예요. 팔다리 사지. 갑자기 이해가 됐죠? 따라서 답은 뭐가 되겠어요? 팬텀. 더 충격적인 건 팬텀의 뜻을 많은 분들이 모르시더라고요. 왜 모르지? 팬텀의 뜻을? 팬텀 진짜 유명하다는데? 팬텀 오브 오프라 알아요? 팬텀 오브 오프라가 뭔데요? 오페라의 유령이요. 그러면 오페라가 유령일까요? 팬텀이 유령일까요? 이제 이해갔죠? 여러분들 전쟁 시기에 굉장히 독일에서 많이 쓰던 전차 이름이 주로 뭐가 많았는지 아세요? 팬텀 시리즈가 많았죠. 왜요? 귀신같이 가갖고 잡으니까. 네. 한국 사람들이 참 다 알고 있는 걸 못 써먹죠. 따라서 답은 뭐야? 하나, 둘, 셋. 팬텀. Do you like it? 예, 자, 됐습니다. 나 팬텀 맞았다. 손 들어봐요. 예, 봐요. 이제 성철이 형 맞추기 시작하네요. 됐어요. 이런 게 여러분들한테 저한테 필요한 능력이에요. 자, 따라서 the ability. 예, 제가 원하는 능력이에요. 그 능력. 자, 이제요. The ability actually comes from perceiving. perceiving 뜻 아세요? perceiving은 인지하다라는 뜻이에요. 인지하다, 인식하다, 알아보다. perceiving이 그런 뜻인데요. 알아먹는 거, 인지하는 거 이런 게 perceiving이라는 단어인데 이 perceiving 다음에는요. 귀를 통해서 인식할 수 있는 게 들어가야 답이에요. 맞죠? 귀로 들을 수 있는 거 가장 만만한 건 사운드인데 실제 본문에 사운드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사실 사운드에 해당하는 걸 금방 찾을 수는 있죠. 눈대중으로. 뭐죠? 에코죠, 에코. 에코 뭔지 모른다고요, 다들? 여러분들은 그 밑줄에다가 넣고 해석을 못하는 거죠. 자, 시작. 귀를 통해 메아리를 듣는다. 이거보다 더 나은 정답을 나한테 얘기하면 내가 답을 수정할게요. 자, 이제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해봐야 돼, 같이 해야 될 얘기에 비판해서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자, 유진 씨,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해결을 할까? 현재 유진 씨가 이 문제를 틀리고 있다면 를 생각해 보시라고요. 비판하는 게 아니라. 왜냐면 어떻게 이 문제들을 해결할까 생각해봐. 알았지? 첫 번째 제 생각은 박정민 씨 위치를 먼저 잡으셔야 되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생각은요. 정답을 개수하고 넣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답이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있는데 뭐냐면 obstacles예요. 이걸 아는 사람은 거의 없더라고요. 이유는 뭐가 있냐면요. sense the presence of가 perceive예요. perceive가 인식하다, 인지하다고 sense the presence of가 뭐뭇의 존재를 센스하다예요. 결국 perceive와 같은 뜻이죠. 그래서 IELTS 리딩 캠브리지 1에서 11번 사이 홍현 씨 유일하게 이 문제 주관식 정답이 두 개예요. 둘 중에 아무거나 맞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obstacles를 적은 사람은 영어 꽤 잘 되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perceive를 sense the presence of로 바뀌기 때문에. 심지어 obstacle 뜻까지 알면 영어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obstacle이 뭐냐고요, 여러분들? obstacle이 뭐냐면 여러분들 장애물이에요. 방해물이에요.